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직 담백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자유를 찾은 사람들 줄여서 차차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최근에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자유롭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의 씩씩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세 명의 윗동네 사람들과 함께 남한에서 삶이 어떻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에 대해서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2004년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공산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탈북해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차례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이혜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북한 방송 기자 김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윤경철 기자입니다. 네, 세 분 하나와 같이 선남 선녀들입니다. 저 참 이분들과 함께 방송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제는 말이죠. 이 남한에서의 겨울나기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장 겨울이니까 뭐 겨울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들이닥친 엄동설한이 겨울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저 어떤 때는 막 절망스럽기도 한데 도대체 이게 서울로 간 우리 이웃집 영철이 또 옆집의 을라민에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알고 싶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가 굉장히 더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올해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겨울은 겨울대로 굉장히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서울에는 가끔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 저희 고향에는 아마 눈이 바닥에 깔려서 도로에 이제 차들이 다닐 때 그 바퀴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달지 않으면 체인을 달지 않으면 예. 아마 못 다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자동차는 뭐 누구든지 없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북의 사람들 겨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겨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겨울 식량, 겨울 반식량,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반년식량이라고 하잖아요. 반년식량인 김장. 김장래. 네, 그죠. 김장이 진짜 하나의 반식량입니다. 전투. 네, 김장 전투라고 아니 하잖아요. 어떻게 김장부터 나올까? 근데 하여튼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이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난방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난방 네. 문제. 예. 그뿐만 아니라 뭐 겨울에는 또 몸도 씻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뭐 화려한 데 씻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온 집안이 이 가마에다 물을 끓여서 순서대로 씻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것도 참 걱정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함지 목욕. 함지 모욕, 네, 다라 모욕. 네, 다 다라 함지 모욕. 모욕을 하는데 시내 같은데 가끔 가다가 목욕탕 있잖아요. 음. 예, 그런 데 가서 가끔 하기는 하지만은 북한은 대체로 집에서 함지 모욕이 유행이니까. 예. 그렇죠. 저는 또 평양에서 살아서 함지 모욕은 안 했는데 목욕탕에 가면요. 그 찬물 아, 탱크에 찬물이 그냥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목욕탕에 이제 1인에 한 20리터의 더운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 더운 물 20리터를 가지고 이 욕조에 있는 찬물이랑 비례를 맞춰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 20리터를 쓰는 게 정말 기름을 쓰듯이 아껴서 써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렇죠. 아마 시청하시는 이 북한 형제분들은 당신들 지금 뭐 다 잊어먹어서 밥하고 구들 덮이고 난방 문제가 첫째가 아니냐 하목이 첫째가 아니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남북한 이제 한 5가지 겨울나기 걱정거리 함께 고민해 보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좀 기동량이나마 들어주십시오. 먼저 이제 난방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난방을 올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하목도 사야 되고 연탄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전혀 필요 없죠. 그냥 난방 버튼을 24도에 설정을 해놓으면 겨울 내내 방안 온도 24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 개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왕창 그걸 가스보일러를 떼고 나면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살림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집에 한 20도, 21도 정도를 맞춰놓고 그리고 또 그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요. 그리고 그 좀 추울 때는 예. 그냥 그 밤에 잘 때는 예. 침대에다가 종기 매트, 1인 매트 예, 양쪽에다 깔아가지고 내가 예. 혼자 잘 때는 혼자 깔고 예. 매트를 쓰세요. 예, 전지 매트. 매트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매트는요. 우리가 그 이렇게 비닐이라든지 혹은 뭐 천으로 된 것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물이 온수가 흐를 수 있는 간을 예. 쫙 늘여가지고 예. 그게 아주 소형 크지 네, 않는 온수 보일러를 통해서 네. 물을 내면 전기를 가지고 딱 조절해 준다. 그것도 조절기가 있죠. 예. 최고 온도가 60도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60도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그런데 그거는 전기의 온수가 흐르는 온수 매트가 있고 예. 또 무슨 매트가 있는지 압니까? 그냥 전기 매트. 전기 전기 매트가 매트.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데 음. 온수 매트가 건강에 좋은가요? 아니면 전기 매트가 건강에 더 좋은가요? 바로 그게 매트가- 중요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전기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예. 전기 매트보다는 온수 매트가 사람 신체 건강에 더 유익하다. 그쵸. 그러니까 바꾸라고 하는데 음. 그 사람 소리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오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온수 매트가 더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온수 매트는 이제 전자파가 없어요. 그쵸. 전자기장이 없고요. 네. 요즘 또 그것마저도 더 잘 만드느라고 참숯 뭐 온수 매트 아. 그리고 또 전자파가 전혀 없는 무해한 그런 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깔면 저녁에 그냥 이불만 가볍게 덮고 자면 아침에 정말 급분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들이 찬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이얼만 돌리면 뭐 얼마든지 40도, 50도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고향 이야기도 좀 해보시죠. 어떻게 난방을 하고 있는지. 제가 겨울 하면은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음. 그 집에서 그 화목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양강도 이제 북부 산악 지역이라 음. 겨울이면 이제 그 학생들도 다 나무하러 가야 돼요. 음. 또 학교 화목도 해야 되고 또 가정집은 또 가정집대로 화목을 하는데 아이들도 많이 갑니다. 가서 이제 옛날 내가 어릴 적까지만 해도 이제 원목 같은 게 많아서 그걸 많이 이제 싣고 와서 그걸 화목으로 이용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 원목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가랑잎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우리 싹정이라고 하죠. 혹시 아실 겁니다. 싹정이 같은 거 주워서 그렇죠. 예. 그 겨울나에 준비하고. 음. 근데 우리 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뭐 교무지도원, 교장, 부교장들 그 집에 그 나무 화목 그거 해줄러 다니던 게 야 참 추웠어요 그때도. 주로 하목으로 했구만요. 네. 예린 씨는 어떻게 또 하목 하러 갔어요? 저는 집이 함흥이에요. 오. 함흥인데 그 겨울을 날려면 겨울 전에 탄을 한 톤이면 한 톤을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말려서 건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겨울 하게 되면 제일 으슬으슬했던 게 학생 때 우리가 도끼를 메고 그 산에 가서 여자건 남자건 할 맞아요. 것 없이 나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나무를 하다가 저희 그 나무가 내려오는데 그 빙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무를 쭉 찍어가지고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다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는 불구가 된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상하죠. 그걸 갖다가 나무를 부리게 되면 그거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매 학급이 다 나와서 자기 나무는 자기가 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제가 나무를 엄청 잘 패거든요. 여장부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린 씨하고 저는 같은 고향입니다. 우리 예린 씨가 이제 연탄 이야기 하지만은 남자들이 그 총을 모를 거예요. 뭐냐면 이제 탄을 사다가 거기다가 저기 그 흙을 좀 섞어가지고 네. 좀 맞아요. 불리느라고 네, 그리고 맞아요. 또 터지지 네. 깨지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일일이 무연탄기 가지고 발을 밟아서 예. 그 하나의 1년 공사예요. 엄청 맞아요.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뭐 1000장, 2000장 네. 이렇게 그 탄 창고에다가 다 가득 이렇게 저 장쳐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야 이젠 겨울 났구나라고 했죠. 평양은 좀 다르죠. 평양도 최근에는 이제 그 아파트들이 다 옛날에는 온수 난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망가지면서 온수 난방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난방 위에 개인들이 자체로 또 난방관을 놔서 네. 베란다에 그 탄을 떼서 그 난방을 돌리거든요. 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난방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탄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탄을 빚거나 뭐 탄을 사거나 이런 데는 걱정이 없고 돈을 주면 다 실어다 줬는데
제일 싫었던 게 그 탄을 집에 얼려오는 거. 네. 겨울에 추운데 장갑을 끼고 내려가서 그 탄을 얼려왔던 그 기억이 막 싫어서 싫다 그러면 엄마가 항상 야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있는 거 얼려오지도 못하겠냐 하며 그러던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그랬던 평양에 있을 때 보니까 한 집에서 탄을 이제 월동 준비라고 하죠. 이제 석탄을 한 3톤 정도를 사더라고요. 사서 본인들이 찍는 사람들도 있고 구멍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전문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시켜서 그걸 찍는데 300부터 한 1,500개까지 찍더라고요. 그리고 찍은 다음에 그걸 다 이제 그 아파트에 올려다가 베란다에다 다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산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제가 기억에는 600부터 한 1,20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 원래 아파트였어요. 평양시도 하다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남한처럼 이제 온수에 난방을 였습니다. 근데 전기도 없고 화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북한이란 나라는 온수에서 더 발전해서 가스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다시 석탄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저는 그 겨울 하면 우리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걸 그렇게 정말 부러워하고 한 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애들 다 그러지만 겨울 때는요. 평양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 가 살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평양에 살고 있는 모 대학에 아주 제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교수님 집에 갔는데 원수난방이 돌지 않아 가지고 이게 다 버선까지 신고 자더라고. 옷 다 입고 옛날 통버선 있죠. 네. 그걸 만들어 신고 애기한테는 물주머니 딱 따뜻한 물주머니를 이제 쥐어 가지고 그걸 이제 애 품고 자도록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비닐 같은 걸 이제 위다가 매 가지고 아래 덤을 덮여서 네. 애를 지쳐주기도 하고 참 그러더라고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거기다 대면 우리가 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평양 사람들보다 겨울에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역으로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김장을 어떻게 준비하시죠? 김장 저희 다 했어요. 특히 이제 예린 기자님이 김장을 하셔서 예. 또 이제 우리 김장 파티를 했어요. 아, 네. 그 무나 배추는 어디 밭에 가서 캐왔는가요? 아니죠. 전화를 딱 하니까 그 강원도에서 예. 박스에 예. 배추 절임을 다 한 배추 그냥 무치기만 하면 배추들이 이제 집 앞에까지 딱 와서 택배 기사님이 부엌까지 주방까지 이제 데려다 주셔서 저희는 그냥 또 그 마트에 가면 네. 김장 할 수 있는 그 일회용 그 비닐이 또 있잖아요. 그걸 예. 사서 거기다 넣고 그냥 착착착착 버무려서 음. 또 집안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척 넣으니까 김장이 끝이더라고요. 네. 이야, 너무 정말 꿈 같은 예. 거죠. 김장은 전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김장 전투. 전투죠. 또 한해 반년 식량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네. 그 평양이나 뭐 지방이나 할 것 없습니다만은 김장철에 그 배추를 일단 기업소에서 차로 실어다가 그 집에 뜨락에다가 네, 이게 그쵸. 차 세워놓고 그리고 온날인가 날을 잡아가지고 그 다 한 거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그 추운 때 꽁꽁 뒤집어 쓰고 다 그걸 가리고 가린 다음 것도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씻고 절여서 그리고 뒤집고. 김장을 하고 뒤집고 네. 그걸 또 씻어서. 양념을 해 씻어서 네. 양념을 해서 또 다시 다 덜어내가지고 맞아요. 밖에 있는 독에다가 묻고 자 그 역사 그런데 이제 예린 기자는 말이죠 이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집에서 김치를 한 돈 500 정도를 했었어요. 북한에서요? 네, 한 돈 500 정도를 했었는데 김치떡으로 한 톤 500을 하니까 김치떡이 한 8개,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앞에다가 우물 하나 만들고 뒤에다가 우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김치를 할 때는 날을 잡아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날을 잡아가지고 배추를 다 갈아서 쪽쪽 짜겨서 이렇게 소금을 다 쳐가지고 절이고 그걸 한 이틀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었다가 절여진가 절인 감도를 보고 예. 그걸 손을 허 불면 찬물에 나가서 언선을 불면서 뜨거운 물을 바가지로 옆에다 갖다 놓고 담갔다 꺼냈다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씻어서 들여와서 무도 하려고 하게 되면 한 100kg 정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양념감 같은 거는 북한은
그 여기서처럼 간단하게 넣는 게 아니고 뭐 식혜, 가자미 식혜나 명태 식혜나 뭐 이런 거를 넣잖아요. 그거 이제 젓갈을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방아를 또 다 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김치를 하는 게 안 돼도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걸려야 돼요. 뭐 씻고 뭐 절이고 뒤집고 뭐 하려고 하게 되면 김치 마감까지 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야, 전투를 일주일 동안 꼬박 전투를 해야 되는만요. 근데 이번에 김장에는 소를 뭘 넣었습니까? 양념을 좀 특별한 걸 넣었어요? 네, 저 이번에 김장을 한 80kg 정도 했거든요. 네, 80kg면 이 박스로 다 시쳤죠. 고랭지라고 해가지고. 고랭지 배추를 시켰어요. 예, 네, 고랭지 다 양념을 배추를 해가지고 다 시친 거죠. 네, 다 씻어가지고 제가 속만 이렇게. 네네네. 제가 오늘 내일 토요일 날 김장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 김장을 하게끔 주문을 하게 되면 딱 도착이 돼요. 그거 이제 전날 저녁에 양념만 딱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좀 버무리면 김치 냉장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이번에 김치소는 명태 젓갈로 했어요. 오, 네, 명태를 명태 넣었네. 젓갈도 북한에서는 그걸 예. 그냥 잘라가지고 우리가 양념을 버무려서 예. 따뜻한 가마목에다가 놨다가 그걸 약간 숙성을 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뼈를 다 가공을 해서 숙성을 아예 잘 시켜가지고 저리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넣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우리 총각인 우리 윤경철 기자는 아마 김치하면 잘 뭐 할 말씀 없죠. 아 이게 김치 남한에서 김치 담가 보진 못했고요. 예. 북한에서 이제 김장철이다 하면 막 닭살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김장을 이제 막 집에 밥상들 있잖아요. 밥상들을 물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냇물에 가지고 나가요. 그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 거기다 이제 이만큼 밥만 실어가지고 먹고, 그 냇물에 가서 그 밥상을 넣고 다 씻어가지고 밥상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김치 맛이 더 좋아지는가? 이게 한 이틀 정도를 소금물에다 이렇게 절여가지고 조금 담궈 놓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걸 이제 집에 들여왔다 또 내가 따기 시끄러우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저보고 자꾸 경빌서라는 거예요. 자꾸 채가니까 그런 일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김장 담근다면 조금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오기 정말 잘했네요. 네. 김장 전투 안 해도 되고 전화 한 통하면 다 시친 정말 먹음직스러운 배추가 오고 내가 넣고 싶은 소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넣어서 이건 또 밖에다가 독에다 넣는 게 아니라 네. 일반 냉장고하고 또 다른 무슨 냉장고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와 또 다르 있습니다. 그 적정한 온도에서 좀 시게 아니면 금방 담근 김치 네. 그리고 좀 더 숙성 익은 거. 김치 예, 맞아요. 그 온도를 다 조절하면 그렇게 좋은 김장 잘 익은 김치를 먹고 살 때마다 저희는 북에 있는 형제들 생각하죠. 그럼 이야기를 좀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김장을 봤는데 모욕 문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에 있을 때 이 겨울에 어떻게 몸을 씻었죠? 저희는 목욕을 매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또 그거 거짓말이고 북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던가 많으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목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뜨거운 뜨거운 물을 한가마 이제 끓여가지고 함재다 놓고 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때를 불켜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거기서는 비닐 주머니 같은 게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쫙 하려고 부풀어 예, 가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음. 이제 온도를 맞춰가지고 음. 북한에서는 떼돌을 쓰잖아요. 떼돌을 가지고 돌이죠. 예, 돌이 없으면 여기서처럼 매일 목욕을 해도 우리가 이제 저기 찜질방 가서 때를 뺏기면 아무래도 때가 일어나요. 각질 그렇지. 부분이라던가. 예.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목욕을 하니까 아무래도 예. 뜨거운 물에 예. 몸을 긁으면 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때돌 가지고 그냥 그 몸을 비비고 예. 예, 근데 이렇게 한 하잖아요. 번에 끓일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빠가 하고 엄마하고 하루에 오빠하고 한 명만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명만 하는 거죠. 경철 씨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님? 평양에서 복무할 때는 그냥 뭐 평양이 이제 국가 도시다 보니까 목욕탕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뭐 한중칸도 가고 부대 자체 내에 이제 목욕탕이 설립돼 있습니다. 했는데 어릴 때 이제 목욕 추억은 아까 엄 기자님 말씀했듯이 그 다라 목욕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라 목욕이 아니고 그 180kg짜리 도라무통 있지 않습니까? 예, 도라무통을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 물을 끓여 가지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어릴 적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등도 못 밀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밀어주고 막 그래서 막 울고 또 나오면 추워가지고 이제 입을 덜덜덜덜 떨던 그런 생각이 예, 가끔씩 나고요. 부대에서는 이제 목욕을 하는 게
그 석탄이 아니고 연제라고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고 그 청소하고 나오는 그 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쌓이면 그게 연제가 되는 건데 그 연제가 또 화력이 괜찮습니다. 석탄보다는 좀 높진 않은데 그걸로 이제 그걸 떼요. 그 물도 덮이고 또 한중칸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가수 유출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막 한 30명씩 죽어나갈 때도 이야.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다 잊어먹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북한의 모욕탕 이게 떠오르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은덕원, 은정원 네, 그죠. 뭐 맞아요. 이렇게 네. 북한의 뭐 네. 어버이 장군님의 뭐 네, 있어요. 예, 배려로 뭐 곳곳이 다 꾸려놨다는데 그 은정원에 가면요 도물 욕조라는 게 없고 이렇게 찬물로 하고서는 바로 어디든 한정칸에 들어가면 네. 도라모 통을 데려다 놓고 불을 떼서 그 도라통이 시뻘겋게 지금 달아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무작정 땀을 난지 흘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우리가 강도 훈련이라고 했는데 얼만큼 견디는가. 땀 진짜 잘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퐁당 찬물에 들어가요. 네. 야, 그래 이게 사람 쇠붙이도 아니고 저렇게 달가놓고 찬물에 퐁당 들어가서 몸에 좋았을까 진짜로. 좀 어떤 때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막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모욕이라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 집에서 달아 모욕을 떠놓고 매일 한 명씩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욕을 해야 된다니까. 참 저는 말이죠. 거의 다 매일 샤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탕으로 가고요. 네. 목욕탕 가면 여기 정경이 그랬습니다. 일반 뭐 목욕탕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우리- 찜질방. 예, 그렇죠. 사우나. 사우나 이야기 좀 네, 어떻게 뭐 되는지. 사우나 그리 많이는 안 갔는데 가끔씩 갔습니다. 근데 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네, 그 소금빵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 가지 이제 그 아이스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이제 가서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북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게 표상이 잘 얻어질까 전해서 그런데 이 사우나 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땀을 내는 한증칸, 네. 목욕탕 그걸 뭐라 그래요? 찜질방. 아 찜질방이라고 네.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뭐 땀만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공간이 돼가지고 땀도 내고 와서 뭐 이것저것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도 나고 밤도 새면서 그렇게 보낸 곳이죠. 또 뭐 네. 찜질방 가서 이제 맥주도 한잔 하면서 맥주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우나 칸에 보면요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낮은 온도 그 온탕이 있거든요. 한 20도부터 한 30도 사이에 그게 따뜻한 물이 있는 욕조가 있고 그리고 아예 40도 되는 고온 네. 열탕도 네, 이 맞아요. 욕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도 뭐 습식 건조 칸이 있고 또 건식 건조 칸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북한의 목욕탕과 남한의 목욕탕 중에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남한에만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뭘까요? 북에는 없어요. 북한 목욕탕 세신하는 아저씨, 세신하는 이모. 아! 때밀어주는 이모. 예, 내밀어 주는 아저씨 또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돈을 한 100불 아니죠. 10달러 정도 내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값이 네. 천자취향입니다만 가장 싸게 10달러 정도를 주면 몸을 깨끗이 쳐주는 그런 좋은 목욕탕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네요. 오늘 저희들이 북한 형제님들하고 같이 북한에 지금 현재 많이 근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을 올해 난방은 어떻게 하지, 김장은 어떻게 다 담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 걱정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좀 몸을 씻고 살까 그런 것들이 남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세 명의 게스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 좀 드리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